누구세요? 이 한마디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자신이 잊혀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치매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 그저 낯선 얼굴이 되는 병.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름 대신 누구세요? 라는 말이 당신을 부르는 호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지금도 현장에서 진료 중인 신경과 전문의 이호진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가장 무섭다고 느꼈던 질환, 바로 치매입니다. 다른 질병은 고치거나 조절하거나 관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환자 본인보다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한번 치매가 시작되면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어르신은 4년 만에 집 한 채를 다 쓰고도 시설 입소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무섭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중 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멀쩡할 때 뇌를 자극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 영상에서 치매가 왜 이렇게 비싸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하루 5분 어떤 루틴으로 뇌를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치매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7세 이종철 씨는 어머니의 치매를 7년째 혼자 돌보고 계십니다. 퇴직 후 간병을 맡으셨는데 간병인 고용은 엄두도 못 냈고 기저귀, 간호용 침대, 식사 준비 비용만 해도 한 달에 8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는 가끔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보다 무서운 건 병이 길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끝이 없으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약 1,200만 원, 거기에 간병비, 요양비,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건 치매가 한 해에 끝나는 병일 때 얘기고요. 현실은 평균 8년에서 10년 이상 오래가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 대부분이 보험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간병인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고 요양시설 입소 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저귀, 침대, 식비, 교통비, 돌봄 인건비, 이런 건 건강보험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누가 돌보느냐는 문제입니다. 치매가 오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스스로 식사, 배변, 약 복용이 어렵습니다. 가족이 매일 돌보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하루에도 수차례 응급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4세 김선우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중기 진단을 받으신 뒤 2년 동안 아내분이 집에서 직접 간병을 하셨는데요. 처음엔 약값과 교통비 정도였지만 낙상 사고로 입원하면서 병원비만 1,200만 원, 그 후 요양보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2년 반 동안 총 4,600만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 노후 자금이 바닥나서 결국 부부가 함께 소규모 요양시설에 입소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시설에 맡기면 되지 않나 하시는데요. 요양병원 시설 비용은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어르신 두 분이 함께 입소하게 되면 월 500만 원이 필요한 셈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퇴직금도 보험도 몇 년 안에 바닥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계획을 세울 때 치매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치매가 오면 그 집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딱 한 가지, 발병을 최대한 늦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병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10년간의 병원비, 간병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선 뇌를 자극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20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더 무섭습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72세 박영자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TV 리모컨을 자주 찾지 못하거나 전날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는 정도였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요 하시며 병원에도 한참을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은행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못 외워서 경찰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가족이 데려오셨어요.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를 넘은 초기 치매 상태였고 그제서야 가족 모두가 그동안의 이상 징후를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된 줄 나 자신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기 경고 신호는 지나가 버립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이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전엔 잘하던 일인데 요즘은 자꾸 일이 끊기고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신문을 읽어도 두 번째 단락에서 멈추고 책을 펴도 금방 덮어버리게 되죠.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주의력과 작업 기억의 저하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 둔해지거나 예민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웃음이 줄고 말이 짧아지고 대화 중에 자꾸 짜증을 내게 됩니다. 사람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 때 뇌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보다 먼저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방향 감각이 무너집니다. 동네 마트를 가려고 나섰는데 길이 낯설게 느껴지고 항상 가던 버스를 헷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뇌의 공간인지 능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실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 가장 위험합니다. 서울 송파에 사시는 79세 최병우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말수가 줄고 식사를 거르고 혼잣말을 자주 하신다고 가족이 데리고 오셨는데요. 치료를 시작했지만 진단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1년 뒤 아들이 병원에 함께 오셨을 때 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드님의 표정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가족이 먼저 눈치채고 행동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매의 진행은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시작해서 경도치매, 중등도, 중증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병식, 판단력, 식사기능, 이동 능력까지 하나씩 잃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관리하면 치매로의 진행을 수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자금 루틴만으로 진행 속도가 평균 3년 이상 지연되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직 아무 이상 없을 때부터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 그래야 내 뇌를 지킬 수 있고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 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치매는 무조건 약으로만 막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뇌는 자극하면 정말 빠르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하루 5분 루틴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기억력 유지 훈련입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식사 후에도 할 수 있고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뇌를 깨우는 아침 손가락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 자극 효과가 큽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1, 2, 3, 4, 5 순서로 펴고 다시 거꾸로 5, 4, 3, 2, 1 접습니다. 이걸 양손으로 동시에 5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 양손 검지와 엄지를 번갈아 붙이면서 엄지 마이너스 검지, 엄지 마이너스 중지, 엄지 마이너스 약지, 엄지 마이너스 소지 이렇게 4단계 순서로 터치합니다. 이 운동은 작업 기억과 순서 기억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 공간 지각력을 살리는 거실지도 그리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일정이나 집안 구조를 마음속으로 떠올려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침실에 있고 오른쪽으로 나가면 부엌, 그 옆에 거실, 그리고 안방. 이렇게 눈을 감고 공간을 상상하면서 순서대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해마와 두정엽 기능이 자극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길찾기 기능, 방향 감각이 오래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요, 단어 3개 기억하기 훈련입니다. 이건 많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스스로 서로 연관 없는 단어 3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산, 바나나, 책상, 이걸 큰 소리로 3번 말하고 5분 후 기억나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처음엔 쉬워 보이지만 이 훈련을 매일 하면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4번째, 양치하면서 숫자 거꾸로 세기입니다. 습관적인 동작에 인지 자극을 더하면 2가지 뇌 영역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양치질할 때 100부터 거꾸로 세보세요. 100, 99, 98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손도 같이 움직이면 주의력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3씩 거꾸로 세보는 것도 좋습니다. 100, 97, 94, 91 이건 조금 어렵지만 치매 예방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자기 전 하루 회상 루틴.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했던 일을 아침부터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복기해보는 것만으로도 기억 회로가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점심은 된장찌개를 먹었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순서대로 떠올리는 훈련이 기억력 고속도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 할 일 3가지를 생각하며 잠들면 뇌가 휴식 중에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모두 합쳐도 5에서 10분 이내입니다. 제가 진료한 분 중에 서울 강북에 사시는 75세 강명자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 2년 전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자꾸 잊고 누가 전화했는지도 헷갈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사상 뇌 해마 부위의 위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진단받고 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하루 5분 루틴을 매일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엔 손가락 숫자 접기, 낮에는 양치하면서 거꾸로 숫자 세기, 밤엔 하루 일과를 되짚는 기억 루틴까지 그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넘게 이어오셨어요. 그리고 1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뇌 기능은 더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언어 유창성 검사 점수가 초기보다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강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젠 생각이 선명해진 느낌이에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하루를 기억하려고 하니까 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루 5분의 습관이 당신의 뇌를 지킬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걸 꾸준히 하면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리 자극 루틴도 추천드립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 TV를 틀어놓고 뉴스 자막을 따라 읽는 것, 이런 소리 자극은 언어 중추 자극과 말하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려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손가락 운동을 해주시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엔 스스로 정한 단어 3개를 떠올려보는 기억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양치질할 때는 거꾸로 숫자를 세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회상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의 루틴 안에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녹여두면 뇌가 저절로 기억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5분 루틴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뇌를 자극해도 안에서 채워주는 힘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뇌는 에너지와 영양이 없으면 유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를 살리는 영양소를 의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뇌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는 실제로 많은 논문에서 기억력, 집중력, 인지기능 향상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성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건 바로 오메가3입니다. 특히 오메가3 중에서도 DHA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핵심 지방질입니다. DHA가 부족하면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실제로 오메가3 섭취가 꾸준한 노인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등에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선을 매일 챙겨 먹기 어렵고 중금속 걱정도 있기 때문에 정제된 오메가3 보충제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충제를 고를 때는 DHA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고
공복이 아닌 식후에 섭취하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뇌의 전기 신호를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B12는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고 결핍되기 쉽기 때문에 치매와 연관성이 깊은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B군이 부족하면 무기력, 기억력 저하, 우울감이 생기고 심하면 뇌 위축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계란, 시금치, 현미, 간, 유제품 등에 들어있지만 식사량이 줄어드는 시니어에게는 부족하기 쉬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B군 복합제나 시니어 멀티비타민으로 꾸준히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품 고를 때는 B6, B9, B12가 함께 들어간 제품이면 좋고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면 피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콜린은 기억력에 직접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가 끊기고 집중력, 사고력, 언어기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는 콜린 보충이 증상 완화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콜린은 계란 노른자, 대두, 닭간, 콩 제품 등에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을 음식으로만 채우기 어려워서 레시틴 보충제나 인지질 기반 콜린 제품으로 추가 섭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기존의 혈액순환제나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다면 복용 전 의사 상담은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뇌세포를 살리기 위해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영양소는 오메가3, B6, B9, B12 중심의 비타민 B군, 콜린 이 세 가지입니다. 뇌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만 늦추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중에 치매가 오면 가족이 돌봐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는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현실, 가족 돌봄의 한계입니다. 초기에는 식사 챙겨드리고 약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등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낮밤이 바뀌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욕실에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가족 한 명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하던 가족이 우울증이나 지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돌봄 부담을 놓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김정임 씨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분이 72세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땐 아직 걸음도 괜찮고 식사도 혼자 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김 씨는 치매 초기인데 내가 간병할 수 있겠지 하며 직장도 조기 퇴직하고 남편 옆을 지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약 챙겨드리고 식사 차리고 산책도 같이 나가고 오히려 부부가 예전보다 대화를 더 많이 나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년째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분이 밤마다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다라고 소리 지르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고 가끔은 김 씨를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잊어버린 적도 있었고 화장실도 못 찾으셔서 집안 여기저기에 실수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김 씨는 하루 종일 집을 치우고 매번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다 급성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때부터 남편은 잠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누가 돌볼지를 두고 당신은 돈도 벌지 않으면서 왜 형한테 다 맡기냐? 아니, 아버지 간병은 형이 하기로 했잖아. 이런 식의 말다툼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엔 형제간 연락을 끊게 됐습니다. 김 씨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홀로 생활 중이고 남편은 요양병원에 혼자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치매는 환자만 힘든 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병이에요. 우리 집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결국 환자 한 명의 병이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들게 됩니다. 두 번째 현실, 보험의 사각지대입니다. 치매를 대비한 보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치매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막상 필요할 때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도 치매 단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진단 기준이 애매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신과나 신경과 진단서를 꼭 지정된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상품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입원비, 치료비 일부는 커버해 줄 수 있지만 요양시설 비용, 간병비, 보호자 휴직에 따른 손실, 이런 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안에 있을 때만 일부 지원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현실, 제도적으로도 비어있는 구멍이 많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긴 하지만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고 요양시설 대기는 길고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등급 판정에서 탈락되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 제도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소득 기준이 있어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는 어르신들이 어떤 제도에도 해당되지 않아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건 오직 가족과 본인의 체력, 정신력, 그리고 계좌 잔고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손해보지 않게 하려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후회와 그리고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5년, 10년, 그 시간만 벌어도 가족은 웃고 당신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뇌는 정말 신기한 기관입니다. 쓰면 좋아지고 자극하면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노력한다는 걸 몸이 알고 있다는 듯 기억을 지켜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가족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또 하나는 이미 시작된 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5분만 뇌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먹은 음식, 내가 했던 말, 내가 생각한 단어, 이 모든 게 내일의 기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기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지 않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요즘 깜빡깜빡한다, 부모님이 좀 이상하시다 느껴졌다 하셨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시청자가 위로받고 정보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 친구,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뇌를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기억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 뇌 하나만큼은 지켜주자고 다짐해 봅시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